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어제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딴 걸 떠나서 모골이 좀 송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냐? 민심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자, 많은 어제 언론들, 미국의 좌파, 그러니까 이쪽 진보 언론들, 뉴욕타임즈,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서 그 결과 보면 비슷비슷하다, 막 박빙이다,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틀렸습니다. 네,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결국은 민심의 근저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지금 미국인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직장이 없습니다. 이민자들 때문에 지금 흑인 노동자나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다 직장을 잃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아마 제 업로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송이달 교수가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그 트럼프의 신의 개입이라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듯이 그 분석이 딱 들어맞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왜 지금 미국에 민심이 있는가, 실제로 미국 주류 언론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우리 송 교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분석이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저희가 재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걸리고 무슨 성추행하고 막말하고 해도 국민들은 제일 중요한 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물가가 올라서 내가 먹는 거 못 사 먹고 집 없고 직장 없고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를 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지금요,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경제가 지금 물가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딴 걸 떠나서 저는 이게 참 겁이 나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아이고 이재명 저거 정가 몇 번 아무 소용 없어. 나 좀 먹여 살려주면 찍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한국에서 누가 제일 환호작약했을까? 저는 이재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비슷한 처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미국제도 아까 특검도 대통령께서 미국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제도 잘못 인용하다 보면요 오히려 역으로 되치기 당할 수도 있는 게 지금 트럼프도 4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4개 재판받고 있는데 미국은요 이 사면제도도 다릅니다. 우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 그러니까 고법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확정 네네. 판결에. 그러니까 또 확정 판결이 난 후에야 우리는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네. 그 과거에 이제 그 닉슨 있잖아요. 네. 닉슨은 바로 그냥 그 후임자가 사면을 해버렸잖아요. 네, 바로 셀프 사면. 네, 셀프 사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확정 판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요번에 트럼프도요. 그냥 재판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헌법 84조 논쟁을 촉발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재판 중인데 재판 형사 사건으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그게 최종심에서 확정되면은 그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건데 네. 근데 그 사이에 대선을 만약에 치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됐다. 예. 그러면 하급심에서 그렇게 된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재판은 그냥 계속 진행되는가 중단되는가. 근데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이 지금 법조계 다수 의견 아닙니까? 헌법에. 네. 근데 미국은 다르단 말이에요. 네. 셀프 중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렇게 되면 이게 이제 모든 게 건너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심이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어려워지는데 무슨 도덕과 법이 중요하냐. 네. 이게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근저에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앞으로 남은 2년 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본인은 2027년 5월 며칠까지 확실히 가겠다. 물론 대통령 그때 되면 임기 끝나요. 네. 근데 임기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권을 어떻게 재창출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현직 대통령이요. 만약에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본인만 끝난다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꼴을 나는 거예요. 예? 그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는 결국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진영의 임무예요. 네.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나는 그냥 내 임기가 끝나면 땡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당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느냐.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또 뽑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예.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고 아까도 제가 뭐 시작 무렵에 또 한 말씀 드렸지만 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고 근데 네. 트럼프가 되면은 뭐 이제 푸틴하고 좀 친하니까 네. 저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고 오히려 그런 재원을 국내 뭐 경제 활성화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기대감도 뭐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거기서 좀 시사점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점점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뭐랄까요 정의 이런 시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게 뭐 정의나 뭐 공정 이런 어떤 걸 가다가 지금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많은 나라에서 이제 이런 시대가 이게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내 삶, 내 먹거리, 내 직장. 그래서 지금 저 유럽도 보면 극우가 지금 막 급세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조류가 왜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내 밥 세 끼 먹고 좀 잠 좀 잘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하고 이런 거에 대한 욕망들을 어떻게 정권이 만족시켜 주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그 외교 노선은 보면요. 크게 이제 그 개입주의, 국제주의, 개입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고립주의, 자국 우선주의, 뭐 이건데 트럼프는 후자죠. 근데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는 것도 그 뭐 난민 뭐 반대 이런 거 아닙니까? 난민 유입 그렇죠. 반대하고 네.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기주의 뭐 이런 식의 것들인데 그냥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외국 사람들까지 신경 쓰냐? 맞아요. 네. 뭐 코스모폴리탄 뭐 이건 다 좋은 세계 시민 뭐 어쩌고저쩌고 다 좋은 거룩한 얘기지만 아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게 뭐냐? 네. 그러면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라는 게 사실 미국은 양대 정당이라는 게 확실한 저 제도화가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트럼프의 그런 거 만약에 트럼프가 어떤 서유럽의 내각 책임제 뭐 이런 데서 정치를 했으면 극우 정당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분석과 그다음에 미국 대선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지금의 여건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내가 정말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그거 일일이 답해주다가 그냥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사과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국민이 사과하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라는 어떤 이런 느낌들을 오늘 국민들이 혹여 받지 않을까라는 저는 참 두려움과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내 삶에 대해서는 왜 좀 신경 안 써주냐? 지금 물가 문제 왜 신경 안 써주냐? 지금 뭐 트럼프 되면서 우리 경제 어려워지는데 뭐 하고 있냐라는 지적들 많이 합니다. 글쎄요, 뭐 오늘 참 저는 솔직히 대통령과 제 생각과 이게 너무나 간극이 크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게 설득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당이 이제부터는 국민의 삶을 돌봐야 된다. 국민의 삶을 챙겨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디서 국민들의 지금 삶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세세히 챙겨서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국민들은 여당에게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지를 해줄 게 아닌가. 저들이요 계속 저렇게 장에 나가서 이번 주도 집회하고 뭐 전혀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저런 집회를 할 때 여당은 여당만이 국민의 삶을 챙깁니다. 라는 이미지들. 저는 그래서 오늘 대통령에 대한 회견 내용도 뭐 당에서 이런저런 비판 이런 거보다 사실 이제 비판한다고 이제 될 수 있는 선을 저는 솔직히 넘은 것 같습니다. 넘었고 이제 이야기해봐야 별로 그렇게 먹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야기해봐야 대통령이 뭐 잘못했는데 가져와봐. 구체적으로 제시해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검사에서 공소장을 써서 갖다 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그런보다는 차원이 다른 쪽으로
이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